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한욱입니다. 자, 오늘은 23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제목은 금속의 반응성 비교 첫 번째 시간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저번 강의에서 140페이지부터 쭉 진행을 했고요. 142페이지에 있는 금속의 산화 환원 반응까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페이지를 넘겨보면 144페이지는 금속의 부식이죠.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사실은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 교재로 보면은 이제 끝난 건데 내 수능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이거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번 강의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에 살을 붙여서 조금 높게 탑을 쌓는 그런 강의 방식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산화, 환원, 전잘, 억구, 뭐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 지루함을 조금 이겨봅시다. 선생님도 사실은 오늘 녹화는 바로 이날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고향 인천에서는 인천국제 마라톤이 있었어. 그래서 전에 한번 예고를 해드렸었죠. 선생님이 그 마라톤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을 만들고 그래서 뭐 한 2, 3km씩 매일 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막 힘듭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결과가 오늘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은 글쎄 어떤 부모는 수험생을 가진 부모는 뭐 100일 기도 뭐 이런 어떤 정성을 모으는, 그리고 계단도 엄청나게 높은 데를 막 이렇게 힘들어서 올라가 가지고 불공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신대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선생님이 마라톤을 완주해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뛰는 동안에 그 기원을 담아서 선생님 아들이 좀 잘 되길 바라고, 또 물론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면서 선생님이 마라톤을 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 이거 마라톤하고 녹화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계획하기로는 21km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는 걸 목표로 했었거든. 그러려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선생님이 전에 뛰었었거든요. 그 정도 뛰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선 도저히 여길 못 올 것 같아. 선생님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약속은 지켜야겠는데 21km는 너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보다 하나 아래인 10km를 완주를 했고, 완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뭐, 그죠? 그런데 여러분 뛰어보셨어요? 10km? 굉장히 힘들어. 그것도 힘들어. 선생님 같이 배 나오기 시작한 이 시점에 10km 뛴다는 건 더 힘들더라고. 그런데 10km 정도는 선수들은 한 30분 정도 안팎에서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같이 뭐 B프로는 아마추어도 못 되는 거죠. 그냥 1시간이 훌쩍 넘었어. 그래도 선생님이 염원을 담아가지고 선생님이 10km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뿌듯해, 솔직히. 그런데 뭐 화면에 나온 거 보면 조금 야위인 것 같지 않던가요? 뭐 좀 배가 나오나?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그래. 그러나 선생님은 정말 기분이 충만해 있어. 충천해 있다고. 내가 뭔가를 하나 조그만 거라도 이루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전체 과정, 물론 수능을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이 학생으로서의 끝이겠죠. 그렇죠? 그 도전의 마지막이 될 테니까. 그러나 우리 수능 기본서라고 하는 총 강의 40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한욱 선생을 따라서 나도 가봐야지. 그것도 일종의 완주니까. 그거 사실 40강을 끊임없이 끝까지 해서 듣는다는 거. 예를 들어 100명이 도전을 한다. 그럼 100명이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아니, 손에 꼽을 거라고. 그렇게 힘든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포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벌써 23강째 아닙니까? 조금만 더 하면 40강이니까 끝까지 완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금속의 반응성. 저번 강의가 조금 쉬웠지만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죠. 그 내용을 바탕에 놓고 지금부터 조금 더 살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의 문제가 나오면 금속 문제에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그 금속 문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금속은 도대체 어떤 소재들을 취급할까? 금속 문제의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그러니까 전체 오늘 강의의 핵심을 먼저 웅뚱그려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어떤 얘기가 시험 문제에 대부분 취급되어지냐면 비커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비커에 금속 양이온이 포함되어져 있는 염수용액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금속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금속이 있어요.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구리 이온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공부했듯이 이온화 경향성 순서를 쭉 외우셨겠지만 마그네슘이 있고 그리고 수소 그리고 구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반응성의 크기는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전자를 마그네슘이 구리 이온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부했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용액 속에 있었던 구리 이온은 마그네슘에 있었던 자유전자 2개를 얻고요. 그리고 중성 상태로서 마그네슘 표면에 석출되어질 수 있다고. 그게 이제 화학 반응이 진행된 거야.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은 자유전자 2개를 구리 이온에게 주고 자기 자신은 마그네슘 이온으로 녹아져 들어온다는 거야. 그렇죠? 저번 강의에서 이미 이 내용들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는 이런 단순한 샘플을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뭐를 가지고 취급하는지 우리는 기본에 대해서는 공부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수능 요소가 뭔지는 얘기는 안 한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끝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번 강의 끝을 보면 반응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 반응은 진행이 되었다. 전자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변화가 있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 마그네슘 금속 표면에 구리가 석출되어졌고 이 구리 이온은 색깔이 푸른색이라고. 그런데 반응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이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차 흐려지더라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 구리 이온이 점차 석출되면서 없어지니까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었던 구리 이온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푸른색이 점점 흐려지는 거라고. 그런 석출되어지고 있다.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이 흐려지고 있다라는 그 현상적 결과를 놓고 볼 때 반응이 진행되고 있어. 그 반응이 진행된 이유는 이 중성 상태의 마그네슘이 이 수용액 상태의 구리 이온보다 반응성이 컸기 때문에 진행된 거야. 이렇게 단정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양이온수 수용액 속에 있었던 양이온의 숫자는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을까? 자, 이 내용을 알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여백에다가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 근데 반응식에는 항상 마그네슘, 구리 이렇게 나오지 않고 A라는 금속, B라는 이온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런데 그 주어진 모델에 산화환원 알자 이온 반응식을 적을 수 있으면 그런 문제를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50분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힘주어서 방점을 주는 것은 그 모델의 산화환원 반응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반응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겠어? 마그네슘과 수용액 속에 있던 구리 이온 사이에 전자 이동이 있고 마그네슘은 전자를 주고 수용액 상태의 마그네슘 이온으로 녹아듭니다. 반면에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고 마그네슘 표면에 구리로 석출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알자 이온 반응식이지. 전자를 주고받은.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이 구리 이온은 수용액 속에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이 구리 이온이 점차 없어지면서 구리로 바뀌고 있다. 반면에 마그네슘이었었는데 반응 진행 과정에 마그네슘 이온이 한 개가 점차 생기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서 그 동일한 수용액에 하나가 생기고 있는 거야. 똔똔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온수는 양이온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응 진행 과정에서 변함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판단 내시면 돼.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결론은요. 이렇게 냅니다. 이온의 전하수가 마그네슘과 구리가 플러스 2가로서 같기 때문이야 라고 선생님이 결론 지을 거야. 아니 선생님 양이온수가 일정한 게 꼭 이온의 전하수가 같기 때문입니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그럼 선생님 이 금속과 이 양이온의 이온의 전하수가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이온수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설명드리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온의 전하수가 플러스 2가 였기 때문에 양이온수가 일정하게 유지됐다. 자, 반면에
세 번째, 그러면 반응이 진행될 때 마그네슘 금속 판이 있죠. 그 판의 질량은 점차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시험에서는요, 상대적 질량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금속 원소의 상대적 질량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요, 선생님 말고 어떤 선생님이 자주 이제 체중을 얘기할 때는 최홍만이 얘기를 해. 여러분 최홍만 알죠? K1에도 갔다가 지금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한 뭐 60, 70 된다고 합시다. 그 친구는 뭐 한 100 넘지 않아. 그래서 150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있고 엄청 큰 사람도 있다고. 이 금속도 그렇다는 거야. 아주 작은 금속이 있고 아주 뚱뚱한 금속이 있다는 거야. 가벼운 금속, 무거운 금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무거운 금속은 금속 원소의 상대 질량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벼운 거는 상대 질량이 작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마그네슘은 약 상대 질량을 24 또는 25라고 한다면 구리는 64 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구리가 굉장히 큰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구리 이온이 하나가 붙고 마그네슘 이온이 하나가 녹아들잖아. 그런데 가벼운 게 하나가 수용액 속에 생기면서 무거운 놈이 달라붙으면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가벼운 게 생기고 무거운 건 없어져. 그러니까 요 수용액과 그 다음에 금속을 가지고 얘기할 때 금속에 초점을 맞추면 가벼운 게 녹아들면서 무거운 게 붙어버리니까 전체 질량은 처음보다 점차 증가한다 이거지. 그죠? 그렇잖아. 가벼운 게 높고 무거운 건 달려들고 그 차이만큼이 점차 커지겠지. 그죠? 그래서 질량은 점차 증가한다. 왜냐하면 금속 원소의 상대 질량이 마그네슘보다 구리가 더 크기 때문이야. 이렇게 결론 내면 된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도 냅니다. 마그네슘판의 질량 변화와 동시에 그걸 다르게 내는 방식은 요 수용액의 밀도야. 수용액의 상대적인 무겁고 가벼운 정도, 수용액의 밀도는 점차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 가벼운 게 하나가 녹아 들어왔어. 그래서 가벼운 놈이 하나 있다고? 근데 무거운 놈이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 그 차이만큼이 이 수용액은 점차 어떻게 되는 거야? 가벼워지는 거지. 그죠?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야. 마그네슘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거워지고 수용액은 점차 가벼워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수용액의 밀도는 점차 감소한다. 왜냐? 마찬가지 상대 질량이 마그네슘보다 구리가 더 크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 선생님은 문제풀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4개를 정리를 했다고. 여기에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는 뭐를 내는 거냐? 이러한 모델을 놔두고요. 상대 질량, A라는 임의의 원소, B라고 하는 임의의 원소가 반응을 했다, 안 했다라는 걸 통해서 야, 그러면 A하고 B 중에 상대 질량이 누가 큰지 아냐? 너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야. 그 소재가 하나이고 또 하나, 이온의 전하수가 A와 B라고 하는 임의의 원소의 이온의 전하수가 어느 게 더 큰 거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 반응성은 그 중에 어느 것이 또 큰 건지 너 아냐? 이렇게 묻는 거야. 결국은 금속의 반응성 문제는 요 3가지를 묻는 거야. 이 3가지를 묻는데 그 모양을 너무나도 다양하게 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역할이 뭐야? 예측하는 거라고. 선생님은 강의를 야, 금속의 반응성 비교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론을 그냥 설명해 주는 게 내 역할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런 게 나올 거야 라는 걸 예측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문제를 만든다고. 알겠어? 그런데 그 문제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수능 문제가 나온 걸 선생님이 대조해보면 티가 주고. 사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내용 자체는 너무 뻔한데 요 3가지를 내는 건데 그 3가지를 묻는 방식이 너무너무 발전돼 간다는 거야. 선생님이 예측하기 조금 하는 것보다 항상 높게.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이 가르치면서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 선생님 볼 때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수능 문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집단 이성이지. 다수가 오랜 기간을 투자하면서 머리를 쏟아낸 거잖아. 예? 선생님 혼자 내는 거하고 같을 순 없지. 그죠? 다른 게 당연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문제 그 자체를 딱 하니 수능에서 볼 수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갖다 딱 줄 수는 없어. 응?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요것이 나온다 이거야.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그 이해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뭐.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는 걸 말씀 먼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요. 142페이지에 보면 그 화학 전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화학2에서 다니엘 전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142페이지 밑에 보면 서술되어 있는 문장 중에 볼타 전지라는 게 있다고. 그 부분은 수능에 비슷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속과 화학 전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전지라는 건 뭐냐면 전자의 발생을 유도해내는, 전자 발생을 시키는 그런 장치야, 일종의.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얘기하는데 그때 금속이 이용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비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용액에 금속의 양이온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금속 두 가지를 담궜습니다. 하나는 마그네슘 금속이고요. 또 하나는 구리 금속이야. 그걸 구리 이온이 있는 곳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강의의 말미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마그네슘과 구리 사이에서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왜? 반응성이 크고 반응성이 작으니까 전자를 줄 수 있지. 그렇죠? 마그네슘이 구리 이온한테 줄 수 있고 구리 이온은 표면에 붙어 전자를 얻고 마그네슘 표면에 석출이 됩니다. 반면에 마그네슘은 전자를 구리 이온에게 주고 마그네슘 이온으로 녹아드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구리와 구리 이온 사이에는 전자의 교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마그네슘과 구리 이온 사이의 직거래야. 전자를 주고받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서 어떤 무언가가 여기 석출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지네들끼리 교통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영리하다고. 어떻게 영리하냐? 요렇게 한번 생각했다는 거야. 자, 똑같은 메커니즘이야. 똑같이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커에 수용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속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동일하게 마그네슘이고요. 또 하나는 구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리 이온을 여기다 넣었어. 인간은 영리하다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아주 단순하게요. 전선을, 구리선을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야. 그럼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야.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왼쪽의 경우에는 마그네슘과 구리 이온 사이의 직거래, 전자를 주고받는 지네들끼리의 거래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도선을 연결시켜 놓으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크고, 그러니까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전자를 내놓는 공급 능력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자유전자를 구리 이온에게 준다고. 그러면 마그네슘으로부터 전자가 구리 쪽으로 가. 그 전자를 누가 갖다는 거야? 수용액 속에 있던 구리 이온이 가서 먹고요. 그리고 여기에 석출이 되더라 이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도선을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마그네슘과 구리 사이에서 마그네슘의 구리가 석출됐는데 도선을 연결시켜 놔 보니까 그러니까 구리가 구리판에 석출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느냐? 만약에 요 도선 사이에 전구를 갖다가 하나 설치해. 그렇게 되면 전자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에 불을 밝혀주더라 이거야. 알겠어? 이걸 이제 볼타 전지 형태의 기본형으로 봐.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이렇게 바꿈에 의해서 인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과학을 활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화학전지라는 게 저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래 놓고 그러면 선생님 지금 한쪽에서는 마그네슘의 구리가 석출됐고 또 한쪽엔 구리에서 석출됐으니까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반응이 서로 각기 다르겠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마그네슘과 구리이온 사이에 산화 환원이 일어났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를
구리 이온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내놓는 반응, 산화 반응이 진행된 거지. 그죠? 반면에 구리 이온은 그 마그네슘으로부터 받은 전자를 얻어서요. 구리로 석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얻는 반응, 환원 반응이 진행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렇죠? 왼쪽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경우는 다르냐? 그렇지 않다. 지금 마그네슘이 전자를 도선을 통해 구리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지 스스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를 내놨기 때문에 마그네슘 이온으로 녹아드는 거야. 반면에 수용액 속에 있던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고 석출된다고. 그러니까 동일한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이쪽에서도 마그네슘이 녹아서 마그네슘 이온으로 산화되고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고 구리로 석출되며 환원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반응이 진행된다. 요거를 알아두셔야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모의평가에서 냈을 때는 무엇을 물어봤느냐? 만약에 질량이 하나, 둘, 셋, 네 개를요. 번호를 붙여봅시다.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어. 처음에 질량은 4개의 질량이 동일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반응이 진행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여기 석출되고 여기도 석출되고 뭐 이랬잖아. 그러니까 질량의 변화가 있는데 그 질량의 변화는 어느 것이 질량이 제일 크고 어느 것이 작으냐. 그러니까 금속 판의 질량의 크기는 어느 게 제일 크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는 줬다고. 마그네슘보다 구리의 상대 질량이 더 크다, 더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그네슘이 1번의 경우는 마그네슘이 녹아들었는데 구리가 석출됐어. 그러면 가벼운 게 녹아들고 그보다 무거운 게 붙었으니까 그 차이만큼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증가한다고. 질량이 증가하는 거야. 반면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질량 변화 없이 일정한 거야. 반면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3번은 전자를 내놓고 녹아들면서 질량이 점점 줄어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감소하는 거야. 반면에 구리는 어때요? 구리가 석출되면서 덕지덕지 붙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과 4번이 동일하게 증가했네. 그러나 여기에서 증가한 건 마그네슘과 구리의 그 질량의 차이값만큼만 증가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구리가 온통으로 그냥 가서 붙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은 여기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대면 얘가 예를 들어서 24야. 얘는 64야. 그럼 차이만큼 40만큼의 질량 증가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는 구리가 붙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64만큼의 질량 증가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질량은 4번이 제일 클 겁니다. 그리고요 1번일 겁니다. 그리고요 일정한 2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제일 녹아들면서 작아진 3번이 질량이 가장 작을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과정으로 시험 문제 취급된 것을 뭉쳐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선생님은요, 요 내용에 더해서 사실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게 하이라이트야. 그러니까 뭔가를 준다고. 선생님은 강의를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시그널이 있어.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야, 너희들이 남들보다 시험을 요 단원의 문제를 잘 풀려면 뭔가 포인트를 잡고 그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그러면서 전체 50강 중에서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 있어. 물론 아까 여기다 지금 지웠었던 요 부분이 전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판서하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야. 아시겠어요?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 아니 수능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세 문제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웠겠어? 쉬우면 다들 맞히지. 어렵기 때문에 틀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데 내가 저거를 최한욱 선생이 잘 이끌어주는 걸 따라서 어떻게 잘 이해해볼까? 그러면서 달려들어야 돼.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금속의 반응과. 그래서 세 번째고요. 금속의 반응이 진행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금속의 반응이 진행될 때에 시험 문제에선 그래프가 주어진다고. 그 그래프가 주어진 걸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무엇을 가지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상대 질량 또는 이온의 전하수, 반응성 같은 것을 비교한다고. 그걸 비교하게끔 그래프를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모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비커가 있어요. 비커가 있고요. 여기에 수용액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금속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는 B이온이 이가이온의 형태로 수용액 속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반응을 진행시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랬더니 반응이 진행됐어. 그래서 요 B이온이 A가 갖고 있는 자유전자를 얻고 여기에 석출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줄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경과될 때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그에 따른 양이온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양이온수의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그림에서 줬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의 패턴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시간이 경과하고 있어요. 시간이 경과하는데 그때 A 금속판에 질량의 변화를 정보를 줬다고. 자, 먼저 어떻게 줬냐면 질량이 점차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금속의 질량이 점차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시간에 따라 수용액의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벼워지면 그만큼 이것이 무거워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수용액의 밀도는 점차 처음보다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 자, 첫 번째 먼저 그러면 A와 B의 반응성의 크기를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A와 B의 이온의 전하수가 플러스일까 플러스 이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 자, 또 하나 디귿. 그러면 상대 질량 A와 B의 상대 질량이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패턴은 결국 요걸 물어보는 거야. 요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 정보를 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결국 이런 거거든. 문제를 푼다는 건 어떤 일정한 절차가 있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들이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패턴이 있다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게 뭐야? 지금 패턴을 얘기하는 거냐?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땐 요런 걸 묻는 패턴이 나올 거야. 그럼 그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패턴이 뭐이겠어? 식을 적는 거야. 알겠어? 이 반응이 진행될 때 산화환원 반응식을 자기가 적어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적는 거야. 지금 A가 플러스 1가인지 플러스 1가인지 플러스 2가인지 플러스 3가인지 이 양이온이긴 할 텐데 이온의 전하수가 뭔지를 모른다고? 자, 그런데 A와 B 이온 사이에 반응이 진행됐다는 거야. 그래서 A라고 하는 이온이 생겼을 텐데 그 이온의 전하수가 몇인지는 몰라.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선생님이 쳤다고 합시다. 그리고 B 이온은 전자를 얻고 B로 석출이 됐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이온의 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왜 그래? 양이온의 수가 반응이 진행되는 녹아들고 석출되는데 일정하다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이 식에서 놓고 볼 때 이 B가 하나가 없어질 때 만약에 이 A가 하나가 생긴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지.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하나 없어졌을 때 하나 생기면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B라고 하는 게 전자가 두 개를 필요로 하는 양이온인데 두 개를 얻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는 내가 두 개를 줬기 때문에 상대편이 두 개를 받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B가 전자 두 개를 얻고 B가 됐다는 얘기는 A는 전자 두 개를 내놓고 몇 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2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돼. 알겠어? 어렵지 않죠? 지금 요 B하고 A하고의 관계를 숫자 관계, 요 이온수의 관계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구나. 그렇죠? 이게 중요해. 이걸 선생님이 계속 지금 추구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반응성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어. 그럼 당연히 중성 상태의 A가 B보다 큰 거야. 이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온의 전하수는 이 관계를 통해서 B도 E가 A도 E가 이런 결론을 얻은 거지. A와 B의 이온의 전하수는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 질량 관계를 봅시다. 질량 관계는 자 보세요. B 이온이 하나가 없어져. 그리고 A 하나가 새로이 생긴다고. A가 하나 생기면서 B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지. 그죠? A가 하나 생기면서 요 B가 2가죠? 어이구 미안합니다. 플러스 2가야. 요 B가 없어진다고. 하나 생기고 하나 없어지고. 그런데 보니까 질량이 점차 줄고 있네. 알겠어? 그 말은 뭐야? 아니 생각해봐. 녹아드는 놈이 더 무겁고 석출되는 놈이 가벼우니까 점차 줄어드는 거겠지.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 질량을 따질 때는 A가 B보다 녹아 들어가는 놈이 더 무거워서 점차 줄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의 의미는 그 속에 숨겨놓은 스토리가 굉장히 아기자기하다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는 느끼는 것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 세 가지를 이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뭐 그렇게 설명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의 패턴을 주구장창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똑같은 패턴으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이 있어. 동일하게 A 금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이온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똑같은 정보들이 주어졌다고 해요. 자, 그래 놓고 시간에 따른 수용액 속의 양, 이온수의 변화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이온수가 이와 같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줄곧 얘기한 건 요 패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건 너무 쉬운 패턴이고 지금 이 패턴부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라고. 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B가 여기 A에 붙어서 환원 석출됩니다. 그리고 A가 녹아들고 있어. 근데 이 A가 몇 가의 양이온인지는 지금 모르겠다고.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자고. 몰라. 그런데 여하튼 서로 석출되고 녹고 있어. 그 과정에서 양이온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자, 반면에 또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시간에 따른 A 금속판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근데 이때는 동일하게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반대로 수용액은 당연히 밀도는 금속판의 질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용액의 밀도는 반대로 커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해. 자, 위에서처럼 첫 번째 반응성은 A와 B 중에 누가 큰 거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A와 B 중에 이온의 전하수는 어느 게 더 크겠니? 그 다음에 디귿, 상대 질량 어느 것이 더 무겁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패턴은 동일하다. 그 동일한 문제 패턴을 푸는 방식 또한 동일하다. 아까 선생님은 뭐 어떻게 풀었어? 위에 보시면 식 하나를 적었다고. 알짜 이온 반응식을 적은 거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적습니다. 그러면 A와 그 다음에 B 이온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 진행됐어. 그런데 A는 녹아들었잖아. 그래서 어떤 이온을 나타낼 거라고. 그렇죠?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건 전자를 얻고 B로 석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을 완성을 시키려면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고.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온수 변화야. 이온수를 보면 지금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으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B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3개가 없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2개가 생긴다면, 그죠? 2개가 생긴다면 그러면 3개가 없어지면서 2개가 생기는 거 아니야. 2개가 생기고 3개가 없어지면 그 차이만큼 하나씩은 계속 양이온이 줄어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B가 3이고 A가 2면 그러면은 서로 이온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이게 중요한, 이게 맞추는 거야, 숫자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의 계수값이 3이라는 얘기는 여기에도 원소수를 맞추기 위해서 3이 붙을 거고요. 요 A 앞에 2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2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요 A의 이온의 전하수를 확인할 수 있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전자를 주고받는 숫자가 같다. 그러니까 지금 B가 전자 2개를 필요로 하는 게 3개가 없어졌어. 그러면 전자를 몇 개 얻었다는 거야? 6개 얻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도 6개를 내놔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 숫자가 몇이어야 돼? 플러스 3가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자를 3개를 내놓는 것이 2개가 반응을 해서 없어지면, 그렇죠? 새로 생기면, 그러면은 전자 6개, 여기도 전자 6개. 아,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요 2 곱하기 3이 2 곱하기 3과 같게끔 식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한옥을 봐줘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소에 하나씩 머리에 정리해둬야 될 게 있다고. 뭐를 담아둬야 돼? 이온의 전하수를 맞춰줘야 돼. 이온의 전하수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양이온수의 변화를 준다고. 그때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처럼 계수 곱하기 이온의 전하수는 계수 곱하기 이온의 전하수야. 같아야만 전자의 주고받음이 같거든. 아시겠어? 아, 그러니까 결국은 A라고 하는 것이 3가 양이온이구나. 알겠어? 그러니까 A는 3가 양이온이 되는 원소라는 거야. 그럼 B는 플러스 2가인데 A는 3가니까 이온의 전하수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반응성은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조그맣간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겼다. 그래서 질량을 비교하는 게 아주 쉬웠다. 상대 질량을.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고. 어떻게? 지금 B가 3개가 없어지면서 2개가 생기는 거잖아. A는. 그러니까 없어지고 생기는 것이 숫자가 지금 다르다고. 그러면은 이거 좀 따져줄 부분이 있어. 자,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보세요. 3개가 없어진다고. 요 B가 3개가 없어지고 A가 2개가 생겨. 그런데 질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 그렇죠? 녹아드는 게 있고 석출되는 게 있다. 그런데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녹아드는 놈이 더 무거워, 가벼워? 무거운 거지. 야, 녹고 석출되는데 녹는 놈이 석출되는 것보다 더 무거우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러면 2개 A가 녹아들고 3개의 B가 석출되는데 질량은 누가 더 큰 거를 암시하고 있다? A가 더 큰 걸 암시하고 있다. 그렇죠? 자, 2개가 녹아들고 3개가 석출되는데 질량이 A가 크니까 점차 이것의 질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돼. 아, 그러므로 A는 B의 2분의 3배에 해당하는 거구나. 알겠어? 아, 이게 조금 어려워. 그러나 이렇게 따질 때 명확하다고. 아, 녹아드는 것이 석출되는 것보다 더 무거워. 근데 2개가 3개보다 무겁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A는 B의 2분의 3배, 1.5배 더 크다는 거지. 알겠어? 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A가 B보다 더 큰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아. 요 내용이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거품 물고 막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야. 그러나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돌려야 돼. 리와인드 시켜서 다시 요 1번부터 다시 한번 쭉 내려와 보셔야 돼. 천천히. 한욱이 목소리를 1배속이 아니라 뭐 0.7배속으로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 뭐가 막 이래. 알겠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올 거야. 그렇더라도 그렇게라도 한번 들어봐. 선생님 말이 조금 빠르잖아.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 천천히 들어보시면
당연하게 이해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렵죠. 선생님은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 항상 사실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의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싶어. 그러면서 그 잘하면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되게끔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항상 추구해.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민을 해. 선생님이. 야, 그럼 이거 어려운 건 빼면 좀 어떨까? 그럼 쉬운 것만 좀 얘기하면 그러면은 저 선생님 참 쉽게 잘 가르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빼놓고 내가 집에 갈 때는 항상 고민해. 자책해. 야, 이거 사실은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너무 좀 나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버릴 수는 없어. 어느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1번, 2번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더 어려워. 잘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문제가 다 이렇거든. 조금 틀어줄 뿐이지 다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금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B 이온이 3가 이온이 있어.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반응을 했어. 그랬더니 B가 A에 석출되고요. A는 녹아 나왔다고. 그런데 A가 전하수가 몇인지 몰라. 알겠어? 우리가 지금 했듯이 이걸 찾을 수 있다 이거야. 뭐가 주어지면? 정보가 주어지면. 그래서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양 이온수야. 그런데 이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양이온수가 증가하는 거야. 조금 아까는 어땠어? 일정한 패턴 한 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내려가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올라가는 걸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 거야. 패턴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보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시간에 따른 A판의 질량이 마찬가지로 이때는 점차 줄어든다고 해봅시다. 밀도는 점차 커지는 거니까 이건 좀 생략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기억. 반응성은 A와 B 중에 누가 클 것이냐. 이건 뭐 그대로 놓은 거죠. 반응이 됐으니까 A가 B보다 큰 거야. 자, 문제는 이거죠. 니은 A의 이온의 전하수와 B의 이온의 전하수를 비교해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디귿. 그 다음에는 상대 질량. A와 B의 상대 질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돼. 최한옥 선생이 1번과 2번 문제를 설명해 주시면서 요렇게 적은 다음에 반드시 먼저 한 작업이 있어. 그게 뭐야? 그렇지. 알짜 이온 반응식을 적었다고. 선생님이 C도 할 거라고. 자, 봅니다.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반응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A, 그 다음에 B 이온이 삼가입니다. 삼가 이온이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A 이온이 녹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온의 전하수는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환원 석출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양이온의 수가 점차 증가하잖아. 그렇죠? 그런 말은 이렇게 조합하면 돼. B는 없어지고요. A는 점차 수용액 속에 생기는 거야. 그런데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줄어드는 건 작고 새로 생기는 건 많으면 그럼 점차 더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2개가 없어지고 3개가 생기면 이처럼 양이온의 숫자는 커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요 3자하고 2자를 곱한 것과 요 3자와 요 값을 곱한 것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온의 전하수가 나올 거 아니야. 몇 가? 플러스 2가야. 알겠어? 그러니까 요 A라는 금속은 전자를 2개 잃는 금속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온의 전하수는 A와 B 중에 누가? B가 더 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요, 요거야.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좀 넘어갔으면 싶었던 건데 어쩔 수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상대 질량은 A와 B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 요 얘기만 하면 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얘기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 아, 당연히 요걸 봐야겠지. 그죠? 그런데 지금 반응이 진행되면서 A판의 질량이 점점 또 줄어들고 있어. 그 말은 지금 A가 녹고 B가 석출되는데 녹아드는 놈이 더 무거우니까, 그렇죠? A가 녹아드는데 녹는 놈이 더 무거우니까 질량이 줄어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3A에 해당하는 질량이 2B에 해당하는 질량보다 더 크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다시 표현해 보면 A는 B의 3분의 2보다 크다는 거야. 어우, 이거 어렵죠? 자, 그럼 선생님, A라는 게 B의 3분의 2보다 크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론입니다. 만약에 이 B의 질량이 1이라고 해봅시다. B의 질량이 1이라고 해. 그러면 A는 3분의 2보다 크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A가 1이거나 또는 2이거나 또는 3이거나 2, 3, 4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A가 B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상대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고 하면 되겠네.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왜 그러냐? 만약에 요 B가 1이라고 합시다. 그때 A가 3분의 2에서 3분의 3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라고 해보자고. 알겠어? 그러면 이 값은 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그러나 이 부등호를 충족시키긴 하지만 B가 1이라는 것보다는 어떻다는 거야? 3분의 2에서 3분의 3의 값을 갖는다면 B라는 1값보단 작은 값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A가 B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결국 요 결론을 해석해 보면 A는 B보다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상대 질량을 알 수 없다는 거야. 알겠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열이면 9.9가 틀렸어. 알겠어? 이게 어렵거든. 아니 이런 정보가 다 주어지면 조금 아까 1번, 2번처럼 이게 상대 질량을 다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건 찾을 수가 없나?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A는 B보다 커도 이 조건을 충족하지만 A가 B보다 작아도 이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로만은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야 된다. 그 내용이 어려운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어렵다면 지금 전 단계에 표현했던 1번과 2번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멘트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야. 지금 포커스는 상대 질량에 있어. 상대 질량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 상대 질량을 판단했습니다. 상대 질량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어떤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양이온수가 일정해. 그런데 질량이 줄어들어. 또는 질량이 늘어나. 그때는 판단할 수 있어. 아시겠어? 요 얘기는 안 했지만 요 경우 양이온수가 일정하다. 근데 질량이 줄어들고 또는 질량이 늘어난다 하면 판단할 수 있다. 자, 밑에 또는 양이온수가 줄어들고 있다. 동시에 질량도 줄어들고 있다. 또는 양이온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때 질량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 알겠어? 이온의 숫자와 질량이 똑같은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럼 판단할 수 있어.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거야. 어느 때 판단할 수 없느냐? 양이온수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감소해. 또는 양이온수가 줄어드는데 질량은 증가해.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 시험 문제에 그때는 상호 간의 상대 질량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아시겠어?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어드리고 싶은 부분이야.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면서 좀 숙달을 하고 자기 거를 좀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훈련의 과정이 좀 필요해. 그러나
그 과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선생님이 이 시간에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어.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후회는 없다고. 그래서 꼭 한번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요. 그래서 24강이 될 거고요. 이제 반응성 부분은 아주 어려운 게 끝났고 철의 부식과 합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금속 파트에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어려운 공부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